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요리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말이죠. 어느새 몇 번째죠? 세 번째 시즌. 네. 기말고사 대비 이번 주도 이제 세 개를 풀어볼 건데요. 좀 이제 계속적으로 문제를 풀고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셨죠? 그렇죠? 뭐 비슷한 문제도 많이 나오고 뭐 이래저래 할 겁니다. 어떻게든 본인만의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본인만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잘 정돈된 상태로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 상태로 시험을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화이팅 해보자고요. 네. 어차피 맨날 똑같은 소리 또 하니까 뭐 잘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명석고 시험지인데요. 먼저 보는데 글쎄요, 뭐 초반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 직선의 방정식만 나오는 이런 문제는 일단 범위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접선부터는 원방인 시험 범위인 분들은 하셔야 되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네, 이런 문제 좀 지겨울 텐데 12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12번 문제 한번 가볍게 먼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일단 A가 있고 B가 있는데 B를 채워줘야겠죠. 1, 2, 5, 10. 근데 이제 어떤 X란 친구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그 X에 일단 1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A 합집합 B를 가볍게 한번 써볼까요? 그럼 1, 2, 3, 5, 7, 9, 10. 이 친구와 X, Y의 교집합이 X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X가 이 오렌지색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그쵸? 그런 다음에 A 빼기 B는요 이거 코멘트 해야 됐지? 379죠? 379와 X를 합쳤더니 X가 된다는 얘기는 그 X라는 얘기는 379를 포함하고 있다. X는 3, 7, 9 포함하는데 그 맨 처음에 1은 또 포함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포함한다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두 가지 선택권에서 배제가 된다. 네,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듣죠? 그러니까 4개를 제거를 하게 되면 3개가 남게 되고 결국 2의 세제곱이 3번이다 라고 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로 아마 잘 푸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16번인데요. 이것도 이제 많이 했죠. 그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만들어줘야 되죠. 산술기하를 써야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X 플러스 2랑 만나가지고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2배의 x 플러스 2라고 쓰고 그 다음 빼기 5라고 만듭니다. 그 밑줄 그네를요. 그래야 2x 빼기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랑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18이라고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너하고 너를 산술기하를 쓰자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빼기 5는 뒤에 따로 고정으로 픽스를 걸고 뭐 이렇게 맞춰주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2배에다가 x 플러스 2에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18이란 친구는 산술기하 평균을 쓰게 되면 얘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2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8이 되고 얘가 약분이 되면서 루트 36이 되죠. 그럼 6이고 12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저 밑줄근 2개는 최소 12다. 아우 지겹죠 이제. 그럼 12 빼기 5니까 최소값은 7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때 x까지 버텨주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해야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x라는 것은 그 산술기하를 쓸 때 a와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이 되는 거니까 a와 b가 같다는 것은 2의 x 플러스 2라는 것과 x 플러스 2분의 18이 같다라고 쓸 수 있게 되고 얘를 푼다는 것은 2배의 x 플러스 2의 제곱이 18이다 라고 쓰면서 얘가 9가 되죠. 그러면
x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x는 1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x값이 1이 되면서 답을 4번으로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대부분이 맞췄을 걸로 추정이 되는 그런 문제고요. 글쎄요, 14, 15 정도는 이젠 좀 해봐라. 알겠죠? 모르면 저한테 따로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질문 선생님께 가서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지. 모르면 뒤져서라도 해봐. 이거 내가 뭘 해줘. 지겹잖아, 이제.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하고 21번인데요. 이 시험지가 뭐 그닥 어렵지가 않아요. 그쵸? 21번 정도만 좀 어려운 시험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빼기 2kx 더하기 5k가 0보다 작거나 같다에 부정이 참이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대우하고 부정하고 또 헷갈리면 안 되죠. 부정이라는 것은 이 문장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싹 다 반대로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을 모든으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5k가 0보다 크다가 참이 되려면 x가 어떻게 해야 하냐가 되죠. 완전 고인물이죠. 저 친구가 0보다 크다는 거를 푸는 방법은 바로 뭘 써야 돼? 네, 이제 나와야죠. 세 글자. 뭐야? 판별식을 써야겠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돼야 한다. 그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그럼 이런 식으로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그럼 b' 제곱의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다가 되니까 이렇게 되고 k는 0과 5 사이가 되면서 1, 2, 3, 4가 돼서 답이 10이 됩니다. 알았죠? 네. 21번 보겠습니다. x가 실수일 때 잠시만요. (21번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와 이 친구 빼기에 절대값이 붙은 거의 최대값. 일단 이 친구를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해석을 어떻게 해볼 거라면 뭐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루트 내부에 있는 친구가 그 2차 함수 표현이라고 해서 꼭지점을 구하는 형태로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생각을 해봐. 그럼 걔를 여기서 지금 판별식 쓸 거냐 이거지. 제가 어차피 2차 함수 그거 같은데 그 꼭지점 만들듯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빼기 1에 더하기 26이고 그러니까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5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 다음에 얘는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6 빼기 16 더하기 25가 되고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9고 얘들은 현재 루트가 있어요고 여기에 절대값이 있어요로 읽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말이죠. 그러면 오케이, 여기까지는 해봤는데 여기서 어떻게 읽어야 되냐. 사실 루트가 있고 제곱이 있는 화면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25는 5의 제곱이고 9는 3의 제곱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볼까요? 얘는 x, 0이라는 점과 1,5라는 점 사이에 거리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읽어줘야 되는 상황이 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내가 말하기 전에 한번 말해봐라. 뭐 머리통에 넣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x, 0과 4,3 사이에
거리로 읽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감이 오시죠? 그러면 자 이제 이거를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구현을 하냐면 그림을 그려보면 x, 0은 일단 우리가 위치를 모르니까 1,5를 찍어요. 4,3을 찍습니다. 그런 다음에 x, 0이라는 점을 찍자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x, 0이 뭐 요쯤 있다고 할까? 그러면은 봐봐. 이 길이가 여기서 말하는 길이가 된다. 한번 용어를 좀 써볼까요? 여기 P라고 하고 여기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하면 지금 쟤를 표현을 해보면 이런 얘기거든요. PA 빼기 PB라고 만들고 이거의 최소값이다 라고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P라는 애가 좀 자유로운 상황이란 말이지. 그쵸? P라는 애가 좀 자유롭다. 자유로운데 PA 빼기 PB 즉 이 두 개의 차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읽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차이가 최소가 될 거냐. 자 근데 조금 익숙치가 않지만 우리는 이제 더하기에 익숙하죠. 얘를 일직선상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뭐 최소든 최대가 될 거다라는 그 인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대체 어디 있어야 일직선을 가냐면 자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 볼게요. 오른쪽으로 옮겨서 한 이 정도에 있고 이렇게 되면 얘가 요렇게 이제 일직선에 있다라고 했을 때가 최소가 된다. 약간 휘었는데 알아먹죠? 일직선에 있다 이거예요. 요때가 최소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왔다고 해 볼게요. 여기까지 왔을 때 지금 이제 얘에서 이거에서 이거를 뺐다라는 건데 그게 뭐야? 그거는 이거가 되는 거지. 아유 어렵다. 그죠?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5와 4,3과의 거리가 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트에 9 더하기 4가 되면서 답이 루트 13이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꼭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시험지죠. 보람고라고 세종에 있는 학교입니다. 지난번 지나가다 봤어. 그 뭐 어디 그 보람동에 교촌치킨인가 거기 앞에 지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핸드폰을 새로 거기 샀거든요. 어떻게 화질이 좀 다른가? 어때? 좀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이 나네. 좀 더 고화질 느낌이 나. 확실히 소다로 찍는 건데도 자 요 학교는 하는데 문제가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거 점수를 이 학교 이거 점수를 어떻게 내냐 이래가지고 아니 점수 획득 구간이 딱히 보이지가 않아. 그죠? 뭐 몇 개 좀 풀만하다 싶으면 갑자기 어렵고 아니 문제가 일단 3번부터 어렵습니다. 뭐 3번부터 어렵고 지랄이 이거 시험지가 첫 장은 좀 그래도 풀만하게 내야 뭘 좀 시험지를 풀던가 하지. 아유 이 학교 애들 그냥 개 털릴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내가지고는 뭐 애들이 다 잘할 리가 없고 우리가 좀 이제 평민들은 그냥 개 털릴 것 같은 그런 시험지야. 아유 1번부터 못 풀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알아서 해라. 1번 2번 아유 이건 많이 했으니까 해봐. 알았지? 저는 3번을 풀겠습니다. 1번 2번 못하는데요. 3번 봐봐요. 3번은 아마 못 푸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을 제가 해드리는데 A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이고 AP가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뭐 봐봐. 뭐 내부도 아니고 밖에를 또 6이라고 해놨으니까 멘탈이 털리죠. 그죠? 이 L의 기울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L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것은 L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다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직방을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직방을 구하는데 기울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 근데 하나 아는 게 있어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을 지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y는 m
x 더하기 6 빼기 8이라고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말이죠. 자, 여기까지 일단 만들었는데 여기서부터가 막막하다 이거야. 그래서 막 머리를 싸매야지. 머리를 싸매가지고 뭘 어떻게 싸매냐? m을 구하고 싶다. 근데 m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 이런 거거든요. 봐봐. 이 원래 그 기울기를 구하는 그 방식이 이 0,0이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서 이 직선하고 거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90도가 되잖아. 이 파란색을 구하는 거야. 그 파란색을 구하는 게 이 문제 관건이고, 파란색만 구한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연결을 까서 m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풀자는 겁니다.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 볼게요. 아니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아 그래 여기까지 알았어. 근데 파란색 못 구하겠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 시험 일주일 반 남았는데 개뿔. 여러 번 해서 외우든가. 만약에 못 될 것 같으면 버려야 되는데 그럼 망했다는 얘기, 그럼 포기한다는 얘기지 뭐. 그 얘기밖에 안 됩니다. 보세요.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원이 여기 잘 써 있어요. 반지 이름이 2루트 10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반지 이름이 2루트 10이니까 요렇게 한번 해볼까? 여기서 요까지를 요렇게 지금 제가 싹 그어요. 그러면 저 초록색의 길이가 2루트 10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2루트 10이야 좋아 이렇게 이제 나와. 자 근데 여기 좀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얹어줘야 될 게 있는데, 일단 여기가 90도니까 직각삼각형이죠. 근데 아는 게 없어요. 뭘 모르냐면 얘도 모르고 얘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저 두 개를 미지수로 표현을 하죠. 어떻게? 그 산술기하 같은 거 할 때 미지수로 A, B 이렇게 쓰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A라고 쓰고 여기 이렇게 B라고 쓰자는 거지. 오케이? 이걸 못해서 아마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자 우리는 지금 목표가 확실해졌습니다. B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0이라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일단 쓰죠. 자 그 다음을 볼까요? 그 다음은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이게 관건이야. 이 노란색 있지? 노란색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0,0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과의 거리를 구하는 거죠. 두 점 사이 거리로요. 그럼 얘가 이제 10이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봐봐. 이게 이 10하고 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가 있게 되는데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a 플러스 6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0이하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a와 b,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b를 구할 수 있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a 제곱 더하기 12a 더하기 36 더하기 b제곱이 100이 되면서 여기서 여기를 빼면 12a 더하기 36이 60이 되고 12a가 24, 그래서 a가 2가 된다. 그러므로 얘가 2가 되고, 그러므로 얘가 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즉 거리가 6이라는 걸 힘겹게 구한 거죠. 근데 이제 감당이 될 만한 수준이 아닌가, 머리에 넣어서 탑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결국 이 직선과 0,0과의 거리가 6인데 이거는 알아서 해라. 알았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힘겨운 문제가 3번에 붙어있다. 참 기가 차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렇게 갔더니 갑자기 산이 하나 더 나와. 이거 6번을 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대칭 이동 이용해서 구하는 거리 문제 중에 또 약간 또 뭐라 하이 클래스를 넣어놨어요. 풀지 말라고. 네, 볼까요? 6번. 자, A가 마이너스 4,4고 B가 5,3인데 Y는 2가 있고, 어쨌든 저 지그재그로 된 친구의 거리가 최소가 될 때의 아래 X좌표인데, 당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대칭 이동이라는 것을 잘 활용을 해서 길이가 같은 막대기를 만들어가지고 결론적으로 일직선상이라는 그런 화면을 만들어 줘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가 일단은 구성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처음 끝까지 과정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
요 아래로 이렇게 그려요. 봐봐요.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이게 y는 마이너스 2가 되거든? 근데 이제 봐봐. 막대기를 똑같이 만들어서 일직선 막대기로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야. 그러면 일단 저렇게 구성을 했는데 어떤 걸 대칭 이동시키냐. 봐봐요. 얘를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내리고 얘랑 이렇게 긋게 되면 얘랑 길이가 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 검은색, 즉 PR이란 친구는 저 밑에 있는 빨간색으로 대체해도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리고 얘도 요 밑으로 내립니다. 그러면 얘도 일로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감이 오시죠? 그러면은 자, 일단 요까지 나오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럼 이제 뭘 하면 되겠냐? 그럼 이제 지금 상황은 현재 중간 점검을 해보면 상황이 이렇게 돼요. 이거의 그 최소를 구하라는 건데, 여기서 잠깐 중간 세팅을 잠깐 해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어차피 일직선으로 우리가 연결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 약간 관절 꺾이듯이 꺾인 이거는 일단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관절 꺾이듯이 꺾인 이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일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V자의 최소를 구하라는 현 상태로 넘어가게 되었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마감을 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V자 할 때는 하나를 또 반대로 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만큼을 내려서 여기로 옮기자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결국에 이 길이랑 똑같게 될 테니까 결국 이거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고, 결국 이 길이를 구하라는 말로 볼 수 있겠죠.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얘가 여기로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여기로 내려가게 되니까 지금 여기가 5는 그대로일 것 같고, 이 3하고 마이너스 2, 그러니까 3과 지금 제가 구해낸 y좌표와의 그 가운데가 마이너스 2가 나왔으면 좋겠어요가 되는 것이고, 결국 마이너스 7이라고 하시면 딱 들어맞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길이는 게임이 끝났는데, 이 문제는 또 여기서 약간의 한수를 떠서 R의 X좌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R인데 얘가 여기로 옮겨졌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R의 X좌표니까 결국 이 친구를 R'이라고 했을 때 R'의 X좌표가, 왜냐면 이 V자는 결국 R이 이쪽으로 오는 거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게 곧 이거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R'의 X좌표를 구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럼 R'의 X좌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직방을 구해야겠죠? 얘와 얘를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고, 그 친구의 X절편 Y에다 0을 넣었을 때 값, 아유 이건 알아서 해라. 근데 애가 분수로 나오는데 알아서 해. 여기는 알았지? 이 정도면 알려준 만큼 알려준 것 같아. 여기서 직방 못 가면 어차피 그 새끼는 이거 어차피 못 푸니까 이렇게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자, 우리 다음으로 말이죠, 10번 문제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7, 8, 9도 족밥은 아닌데 지금 제가 이걸로 풀어주기에는 그 정도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모르면 어떡하나? 추가할 질문해. 그지같이 하지 말고. 알겠지? 잘하자. 자, 10번 볼게요. 그럼 10번은 왜 하냐? 그게 10번도 족밥인데 하지 뭐. 그죠? 10번 한번 해볼게요. 자, ABC가 있는데, 여러분 ABC가 나왔다는 거는 세 개의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진행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렇게 하는데 A 빼기 B와 B 교집합 C의 그 합집합이 공집합이 돼야 한다. 그러면 자, 이런 거죠. 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아봐 라고 할 때는 일반적인 그림을 그려서 색칠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이 이렇다는데? 라고 푸는 겁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주머니 3개를 그리는 거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죠. A를 그리고
B를 그리고 그리고 C를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A 빼기 B라는 것과 비교집합 C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합체한 게 공집합이 됐다는 것은 지금 색칠된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저게 다 뒤졌다는 얘기고, 그럼 저게 뒤졌다라는 것은 그거를 의미하는 그림을 다시 한번 리밸런싱해서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 색칠된 게 날아간다는 얘기는 A라는 게 B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고, C라는 애가 지 혼자 무인도처럼 있다라고 읽어주는 게 정확한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구나. 그러면 다음 중에서 항상 성립하지 않는 것은, 네, 이미 구성 끝났으니까 저 구성 갖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A가 B 안에 들어가죠. B 빼기 C는 B가 맞고요. 왜냐면 겹치는 게 없으니까 뺄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니까 B만 남는 게 맞는 겁니다. 그쵸? B가 C가 아닌 거 안에 들어가죠? 그쵸? 뭐 디테일하게 안 보여줘도 되잖아, 그지? A가 아닌 게 B가 아닌 거 안에 안 들어가는 거 알지? 뭐 이 정도를 알아들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만 현재 저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11번 안 해도 되겠지? 13번 정도 할까? 13번 하고, 그래, 13, 14, 15 순으로 16, 17, 20, 이거 다 해야 되나? 아, 그냥 여기부터 좀 해볼게. 시험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네. 13번 한번 볼게요. 22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두 집합, K의 양의 약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K가 누가 될지는 모르고 K가 누구냐에 따라서 약수는 당연히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B가 2, 3, 5가 있는데요. 둘의 교집합이 두 개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것은 어떤 K라는 걸 정하면 그 친구의 양의 약수인데 그 친구와 2, 3, 5랑 겹치는 게 두 개가 된다. 한마디로 뭐 겹치는 게 2, 3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2, 5일 수도 있고, 어차피 이게 단가? 그리고 3, 5일 수도 있죠. 이거를 생각하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2하의 자연수 중에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2, 3이 겹치는데 5가 안 겹치는 거고, 2, 5가 겹치는데 3이 안 겹치고, 3, 5가 겹치는데 2가 겹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끌고 가는 문제야. 이해되지? 그럼 K가 몇이겠냐고. 6 아니냐? 그죠? 6.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볼게. 6이야. K가 6이면은 6의 양의 약수는 1, 2, 3, 6이 되거든? 근데 이게 A란 말이지? 그러면 A 빼기 B는 1, 6이 된단 말이야. 그쵸? 얘는 A 빼기 B가 1, 6이에요. 합은 홀수가 맞죠? 이렇게 푸는겨. 그래서 6이 합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짓을 다 해야 되냐? 다 해야지 뭐. 이 문제 풀려면은 다 해야 돼. 그럼 이제 다음 친구를 찾아보자. 요거 만족하는 애가 10이 있단 말이야. 괜찮지? 그지? 그럼 이제 족밥이니까 다 써야지 뭐. 저는 다 안 쓰고 그냥 바로바로 썼거든요. 근데 이제 뭐 별로 실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뭐 다 써야죠. A가 1, 2, 5, 10이에요. 그럼 A 빼기 B는 1, 10인데 얘가 합이 11이 되면서 이게 또 괜찮아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원래 얘를 보면 K가 15예요. 자, 일단 이것부터 해볼게. A가 1, 3, 5, 15고 A 빼기 B가 1, 15가 되죠. 근데 얘가 탈락이 돼요. 합이 16이니까 합이 분명히 홀수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얘를 합이 16이 된다는 얘기는 짝수가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인 즉슨 탈락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넌 안 된다. 그러면은 이대로 끝이냐를 좀 고민을 해보는데, 자, 한번 잘 볼게요. 그럼 다시 2, 3, 5 되는 애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더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왜냐면은
지금 객관식이잖아? 근데 모든 K의 합이 제일 작은 게 28인데 지금 우리가 구한 게 16밖에 못 구했습니다. 더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볼까요? 야, 그럼 K가 12가 있어. 아유, 이 문제 어렵네. 그지? 자, 그럼 10이면은 1, 2, 3, 4, 6, 12가 되는데 그러면 A 빼기 B가 2, 3을 썰면 1, 4, 6, 12가 되는데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 합쳐서 홀수가 맞네요. 23이니까 12가 합격이 되죠. 10 합격이었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있나 봐야 돼. 더 있나 봐야 돼. 아니 그러니까 더 있어? 더 있어. 머리 아파. K가 18일 수가 있어. K가 18이면 그 약수에 2, 3이 있는데 5가 없단 말이야. 알겠지? 그럼 얘도 어떻게? 확인을 해야지 당연히. 그럼 A가 1, 2, 3, 6, 9, 18이 됩니다. 그렇다면 A 빼기 B가 나오게 되는데 A 빼기 B가 말이죠. 2, 3이 사라지면서 1, 6, 9, 18이 나오게 되죠. 그렇다면 얘들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 짝수가 되죠. 탈락입니다. 탈락. 그럼 이거 젠장 이거 안 쓰고 안 쓰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써야 돼. 그러니까 어렵지. 따져 봐야 된다고. 하나 더 남았어요. 20. K가 20이면 2, 5를 약수로 가지는데 3을 약수로 가지지 않는 그런 친구가 20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은 1, 2, 4, 5, 10, 20. 그 다음에 A 빼기 B가 2, 5를 썰어내니까 1, 4, 10, 20이 되고 홀수가 야 이거 홀수 되는데? 답 몇 번이야 이거? 홀수 되네. 야 돼요. 야 졸라 어렵네. 5번이야 그래서 1번인 줄 알았는데 나는. 요렇게 푸시면 되겠어. 자 우리 이제 다음 절 가는데요. 14번 정도 알아서 해보자. 그치? 10번도 알아서 하자고. 요 정도 할 수 있잖아. 넘어가자. 물어봐라 따로. 자 그러면 우리는 16, 17 그리고 20으로 가겠습니다. 문제가 하나하나 숨이 막혀. 나 이런 시험지는 진짜 어떻게 풀어라는 거야. 여기 커트라인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밸런스 있는 배치가 돼야 되는데 가장 평범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3등급과 뭐 2등급 뭐 2, 3, 4 라인의 구분을 짓기가 좀 어려운 시험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밸런스 있게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험지 왜 이렇게 내지? 자, 루트 n제곱 빼기 1이 무리수임을 증명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니 시험지 풀어보니까 이거 졸라 많이 나오네. 이거 빈칸으로 채우고 또 하는 거 있잖아. 기가 막혀. 너무 자주 나와. 그죠? 한번 볼까요? 루트 n제곱 빼기 1이 유리수라고 가정을 한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잠시만요. 그 애플 펜슬이 배터리가 다 한 것 같은데? 진짜네. 잠깐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충전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같이 좀 읽어볼까? 루트 n제곱 빼기 1이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루트 n제곱 빼기 1을 p분의 q라고 놓는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유리수라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분수꼴로 나타낸다라고 해서 이렇게 p분의 q로 놓는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식의 양변을 제곱하여 정리하면 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 양변을 제곱하면 왼쪽 루트가 벗겨지고 오른쪽은 p제곱분의 q제곱이 되면서 그거를 곱한 게 여기 보이는 이거가 되는 겁니다. p제곱 곱하기 n제곱 빼기 1이 q제곱이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p는 q제곱의 약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p에다가 어쨌든 p랑 다른 애랑 곱했더니 q제곱이 나왔으니까 q제곱 내부에 p가 있다라고 읽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PQ는 서로소인 자연수 이무로를 강조하는 이유는 저게 이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류법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PQ가 서로소인 자연수인데 이거 있잖아. 어떻게 배웠냐면 P가 1이다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PQ가 서로소인 자연수이면서 P가 Q제곱의 약수이려면 P가 1, 2어야만 해로 기억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자, P가 1, 2어야만 하가 된다는 것은 아주 깔끔하게 삭제가 됐다는 거니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그죠? 그러면 n제곱 빼기 1이 q제곱이 되는 거니까 n제곱은 q제곱 더하기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쵸?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근데 이 밑에가 문제예요. 밑에가 바로 써야 되는데 봐봐요. q가 2k일 때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q가 2k라는 것은 여기에 2k를 넣는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n제곱은 4k 제곱 더하기 1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잘 봐. 자, 이게 얘를 전개를 하면 이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에는 보통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2k 플러스 1보다 하나 적은 애가 누구죠? 바로 2k의 제곱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n제곱은 현재 4k 제곱 더하기 1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2k의 제곱과 이거 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보면은 2k를 제곱하면 4k 제곱이고 얘는 4k 제곱 더하기 4k 플러스 1인데 이런 자연수 n이 존재하지 않습니다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느낌을 잘 들어봐. 얘하고 얘는 하나 차이인데 얘가 예를 들어서 8의 제곱이고 얘는 9의 제곱이고 얘는 n의 제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렇다면 n은 누구니? 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n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n은 자연수인데 8과 9 사이에 자연수가 있냐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없잖아. 8와 9 사이가. 아유, 좀 이해 좀 해봐. 없다고 진짜 8.5가 안 된다고. 그래 존재하지 않단 말이야. 이해되죠? 근데 이 내용까지 뭐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데. 왜냐면 저 다에다가 2K의 제곱이라고만 써주면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알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아이,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겠어. 2K 플러스 2의 제곱이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집어넣어서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해결됩니다. 어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아. 슬롯에 넣자고. 오케이? 자, 17번 문제. 4,3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을 L이라고 하자. 원이 이렇게 돼 있고 4,3을 지난 직선이 이렇게 있고 요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다.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거랑 이렇게 거리가 구성이 되고 최소는 지금 파란색으로 그은 거에서 반지름을 뺄 것이고 최대는 여기에서 반지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야겠죠. 그쵸? 자, 그러면 시작 어떻게 해야 되나? 4,3이 그냥 여기라고 하자. 여기로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오케이? 어차피 90도 거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ABC의 넓이의 최대값인데요. 그럼 말씀 좀 들어보면 여기가 0,0이니까 여러분 이거 피타고라스 쓰면 5가 나오고 여기가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삼각형은 높이가 6인 정삼각형이다 라고 세팅이 가능합니다. 높이가 6이야.
그렇다면 이 친구의 넓이가 어떻게 되니? 자, 여러분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여기가 60도예요. 물론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만 요걸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60도면 여기가 30도가 되고 그 특수각 성질이 나오게 됩니다. 2대 1대 루트 3이죠. 그쵸? 그런데 이 루트 3인 부분이 현재 6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냐? 이 1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트 3으로 나누니까요. 2루트 3이 될 테죠. 네, 이 정도는 가능해야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가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4루트 3이고 높이가 6이다가 되면서 12루트 3이다 라고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20번인데 그래도 또 이렇게 만난 게 인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 말고 문제 이 소수의 개수가 무수히 많으면 증명하고 그 풀이 과정을 서술하시오.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외우는 걸로 하자. 시험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약간 절실하게 정리를 해서 외우면 될 것 같아. 막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그냥 되게 간단하게 끝나. 근데 막 나오면 어떡해. 찝찝하잖아. 안 나오겠지만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보세요. 사실 밑도 끝도 없는 또 증명을 또 원하네요. 뭐 하자는 건지, 뭐 미리 아니 언지를 했었던 건지. 봐봐요. 소수의 개수가 무한히 많음을 좀 증명해달라는 건데요. 규律법을 이용해서 갈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 결론을 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소수가 무수히 많음을 부정합니다. 소수의 개수가 유한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게 가정을 해요. 그래서 그 소수들을 P1, P2, Pn 어쨌든 유한하니까 n개라고 정했다고 할게요. 뭐 이렇게 이제 얘를 소수의 목록이다. 이렇게 잡아봤어요. 근데 어떤 특정 자연수를 만들어 볼 건데 이게 아주 재밌는 게 그 소수들이 보통 우리가 아는 애들이 뭐 2, 3, 5, 7, 뭐 11, 13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얘네들을 몇 개를 곱하더라도 한번 써볼게요. P1, P2, Pn까지 곱했을 때 여기다가 1을 더한 애가 소수가 된답니다. 자, 그럼 잠깐 실험을 좀 해볼까요? 진짜 그렇게 되는지. 2 곱하기 3 더하기 1이 소수가 맞고 2 곱하기 5 더하기 1도 소수가 맞고 2 곱하기 7 곱하기 11 이거 한번 잠깐 써볼까? 14에 11 4 1 4 1 154 이건 안 되는데? 잠깐만요. 뭐야 이거? 무조건 되는 거 아닌가 본데? 155 얘는 안 되잖아. 아이씨. 근데 이제 웬만하면 되더라. 소수가 꽤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소수인데, 요렇게 이제 쓸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n은, 이것 또한 n은 소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건데, 여기에 약간 이 내용에 대한 첨가를 좀 해주자면, 자, 이것도 써놓을게요. 각 소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 맞죠? 그쵸?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1과 자신 이외의 약수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n은 소수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얘기 때문에 소수를 무한히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소수끼리 곱하고 그다음 1을 더하면 소수가 창출이 되니까
일단 그 소수도 유한하다고 하더라도 그 유한한 거를 계속 곱해서 계속 무한히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모순이 발생한다. 모순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되고 결국 소수의 개수는 무한하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람국어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학교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서대전고 시험지인데요. 그 맨 앞장 정도는 처리를 좀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그 9번 문제하고 9번 그리고 10번 그리고 11번 그리고 12번 17번 좀 지겹잖아 이제, 그지? 16번 18, 19 순으로 풀이를 하고 풀이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의미 아닌 정수 전체 집합 x. 의미 아닌 정수라는 것은 0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 fx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x에다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의 결과를 물어보는 건데요. 근데 7의 x제곱, 7을 몇 번 곱하자의 1의 자리수하고 그 x랑 5랑 곱한 거를 더한 거로 정의를 하겠답니다. 뭐 그럼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냥 F34가 있으니까 F34로 가지 뭐. 자, 34를 F를 20번을 돌리면 대체 어디로 가나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34. 그러니까 F34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를 고민을 하자는 건데요. 그러면 7의 34제곱이랑 더하기 5 곱하기 34의 1의 자리수만 보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7을 34번 곱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구분인데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7의 1제곱은 7이고 7, 7의 49, 9, 7의 63, 3, 7의 21, 7, 9, 3, 1이 반복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34를 4로 나누면 4, 8에 32에 2개가 남게 되는데 이 4 곱하기 8이라는 건 7, 9, 3, 1이 반복됩니다. 거기다가 2번을 더 가는 거니까 7의 34제곱의 1의 자리수는 9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4, 5, 0이죠. 왜냐면 1의 자리만 보면 되니까 뭐 숫자를 거창하게 다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얘는 0이고 더하면 9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F34는 일단 9가 된다. 왜냐면 어차피 1의 자리만 구하면 되는, 1의 자리를 구하는 게 아니죠. 1의 자리를 구하는 거 맞는데 그 두 개를 더해야 돼요. 근데 지금 9하고 0을 더하는 거니까 9가 맞아요, 일단은.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9를 또 작업을 해야겠죠. F를 한 번 더 돌립니다. 자, 그러면 7의 9제곱이랑 더하기 5 곱하기 9의 1의 자리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7의 9제곱은 이게 이제 두 사이클 돌고 한 번 더 가면 7이고요. 5, 9, 45니까 5가 되니까 더해서 12가 되고, 여러분 이걸 2라고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의 자리수 두 개의 합이기 때문에 그게 혹시 두 자리가 된다면 두 자리로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9는 12로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써주는 게 맞겠고, 그럼 이제 12를 한 번 더 넣으면 어떻게 될까? 자, 언젠가는 이제 반복되는 패턴의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그걸 이제 생각을 할 건데, 그럼 이제 7의 12제곱에 더하기 5 곱하기 11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럼 7을 12번을 곱하게 되면 그냥 요 끝에 있는 숫자인 1이 나오게 될 테고, 그리고 5 곱하기 11은 0이 될 테니까 이걸 제가 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한테 F를 한 번 더 돌리죠. 7의 1제곱 더하기 5 곱하기 1입니다. 그렇다면 12가 돼서 정말 고맙게도 12가 나와줬죠. 그럼 그 다음에 1이고, 그러니까 34, 9는 버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12와 1이 반복된다로 읽어주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여기서 센스 있게 F 2번이면 12, F 3번이면 1. 그러니까 F가 홀수번 나오면 1이고 F가 짝수번 나오면 12다 라고 읽어주면 되겠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짝수번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 12라고 해서 답을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이제 우리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x 빼기 n 절대값이 4분의 k보다 크다에 대해서 not p의 진리집합에 포함되는 정수가 7이다. 이건 뭐 안 풀어줘도 될 것 같네. 보니까 이제 not p라는 게 저 친구 부정인데요. 그럼 절대값 x 빼기 n이 4분의 k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패턴이고, 그렇다면 x 빼기 n이 마이너스 4분의 k와 4분의 k 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x가 n 빼기 4분의 k와 n 더하기 4분의 k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정수가 7개가 되려면, 그렇다면 이 k로 가능한 게 어떻게 되냐는 건데, 그럼 이제 여기서 n이라는 건 기준이고 n보다 왼쪽으로 얼만큼 그리고 n보다 오른쪽으로 얼만큼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n 더하기 3과 n 빼기 3 사이다 라고 한다면 개수가 정확하게 7개가 되는구나. 왜냐면 1, 2, 3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리고 0 이렇게 해서 더하면 7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뭐 그렇단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에 이 k라는 게 이 4분의 k라는 게 3보다 크면 되겠다. 하지만 4는 되면 안 되겠죠. 4가 안 되고 만약에 3.8이다 이렇게 된다면 어쨌든 7개가 유지가 되는데, 저 3.8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4가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개수가 이제 늘어나지. 그러니까 안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거랑 4 사이 k가 12랑 16 사이 개수는 12, 13, 14, 15 도합 4개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게 10번 문제였는데, 물론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뭔가 10번이라는 번호에 붙어있기에는 상징적으로 좀 그런 것 같고요. 11, 12가 또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문제 왜 이렇게 어려워. 미쳐 진짜. 참인명제를 있는 대로 보는 거야.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걸로 판단할 생각을 했지? 좀 거의 뭐 좀 약간, 그러니까 문제 애매해요. 뭔가 판단을 하기가 좀 약간 발레를 막 약간 억지로 찾아야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 대우를 이용하기도 뭐 빠듯하고 뭐 이래저래 대체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 저도 좀 난감한 문제가 일단 11번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이죠. 뭐 한번 해볼까요? 모든 양수 xy에 대해서 요렇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요렇게 됐다면 알파가 0보다 크고 베타가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센스를 발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의심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덤벼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말이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x하고 y 플러스야. 근데 저기서 알파 베타 플러스다 라고 못을 박아버렸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알파는 플러스인데 베타가 예를 들어서 0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플러스인데 이 베타가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가 압도적으로 숫자가 크다면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집어삼키니까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기억은 맞다고 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겁니다. 네, 집중했으니까 알아먹었겠지. 못 알아들었으면 공포해라. 니은 보겠습니다. 모든 의미 아닌 실수 x, y에 대하여 알파 x 더하기 베타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알파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도 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의미 아닌 실수는 0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무조건 이래야 하냐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모든 이라는 말이 들어갔고 예를 들어서 그냥 x, y가 플러스라고 했을 때 난감하네. 모든 이거에 대해서 저게 되려면 그럼 이제 질문사항에서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누구를 넣더라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알파 베타는 플러스가
그러니까 누구를 넣더라도 맞아야 되니까 요게 성립이 된다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니은은 맞다라고 볼게요. 디귿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모호하네 문제가. 어떤 양수 x가 존재하여 모든 양수 a에 대하여, 자, 어떤 양수 x가 존재하여 모든 양수 y에 대하여, 모든 양수 y에 대해서 0보다 크면 베타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문제 좀 난감하네요. 같이 생각 좀 해주자. 어떤 양수 x가 존재할 모든 양수 y에 대해서 저거이면 베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무거나 넣었을 때 0보다 커야 되는데 아닐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베타 0이야. 베타가 0이 되면서 그럼 얘가 뒤졌잖아. 근데 알파가 어떤 거에 어떤 x가 양수인데 만약에 알파가 플러스라면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발레가 나올 수 있으니까 디귿은 제거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럼 리를 볼게요. 어떤 양수 x, y가 존재하여 알파 x 더하기 베타 y가 0보다 크면 알파가 0보다 크다 또는 베타가 0보다 크다가 됩니다. 네, 이건 또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그런 열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맞다고 보시면 되겠고, 답을 4번으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같은 문제가 시험장에 꼭 있어 보니까, 그죠? 뭔가 있어 보이잖아, 이렇게 나오니까 빈칸이, 그지? 마치 왜 이래.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7을 만족시키는 두 유리수 x, y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증명하는 과정이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7을 만족시키는 두 유리수 x, y가 존재하고 그 유리수라는 것은 분수로 나타낸다. 이 세팅은 이제 좀 지겹죠? 그렇죠? 분수로 나타내. 그래서 그 분수들을 제곱해서 더할 거야. 그래서 그걸 정리할 거야. 네. 정리를 하면 m제곱분의 m제곱에 더하기 n제곱분의 n제곱이 7이하가 되면서 m제곱 n제곱이 m제곱 n제곱 더하기 m제곱 n제곱이 나오고 얘가 7이하가 되죠. 그쵸? 상황이 일단 이렇습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든 정리해서 이걸로 만들어야 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m제곱분의 m제곱 n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얘를 등장을 시키고 싶거든. 얘를 등장을 시키고 싶은데 얘가 등장을 하려면 일단 얘가 보이죠. 얘가 이렇게 보이실 텐데 이 상황에서 그 n제곱을 곱해서 저 대문자 n제곱을 없애면 이 화면이 나올 것 같다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곱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냐면 n제곱이 사라지면서 m제곱분의 m제곱 n제곱 더하기 m제곱분의 m제곱 n제곱은 7n제곱이 되는데,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따라와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여기 있고 얘는 약분이 되고 일로 넘어가게 되면서 네, 그렇게 되고 있죠. 그죠? 뭐야 이거? 그러면은 이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뭔가 뭐 잘못 썼나 내가? n제곱을 좀 이거 소문자로 써야 되는구나. 여기 이게 소문자, 이게 소문자야. 그래서 7n제곱 빼기 n제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버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나를 이제 덤비러 가겠습니다. 나를 덤비는 거는 사실 쉬워요. 가가 오히려 좀 어렵고요. 나 한번 도전해 보면 요래요. KM이 7A 더하기 R이고 N이 7B 더하기 S다 라고 되어 있을 때
KM의 제곱 더하기 N제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7A 더하기 R을 제곱하고 7B 더하기 S를 제곱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각 제곱을 할 건데 이 친구를 제곱을 하시게 되면 49A제곱에 더하기 14AR 더하기 R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 더하기 7B 더하기 S를 제곱한다면 49B제곱에 더하기 14BS 더하기 S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게 되고, 저 친구를 예쁘게 묶었고 나머지 쓰레기들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거랑 이거가 여기에 이렇게 묶이게 되고 남은 쓰레기는 R제곱 더하기 S제곱이 되겠죠. 네, 그래서 나도 구했습니다. 근데 나가 저렇게 나오는 게 맞냐라고 한다면 나에 알맞은 식을 G, R, S인데 좀 보기에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 그 예전에 F의 X, Y라고 이렇게 이제 도형의 방정식 할 때 나왔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식 안에 X와 Y 두 가지가 있다라는 표현을 보통 저런 식으로 썼고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식 안에 R과 S가 등장을 해. 이렇게 읽어주자는 얘기고요. 그래서 R제곱 더하기 이게 R제곱 더하기 S제곱이야 라고 구하는 것이고, 가에 알맞은 식은 N제곱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다로 가볼게요. 따라서 KM과 N은 7의 배수이므로 네, 대문자 N은 항상 7의 배수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이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인데 얘네가 뭐 7의 배수고 뭐 7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7의 배수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쟤네를 대입하시면 마무리가 되고, 대입까지 꼭 해보세요. 이렇게. 자, 우리 이제 그 다음에 16번 문제 하기로 했죠? 16번하고 이제 3문제 남았습니다. 16번이 사실 이쯤 되면 좀 풀려야 됩니다. 풀리고 뭐 잘 됐어야 되는 지금 시점이라고 사료가 되는데요. 1, 2, 3, 4, 5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을 각각 A1, A2, AN이라고 하자. 근데 이제 각 부분집합 A1에서 AN까지가 있는데 가장 크기가 작은 원소를 각각 A1부터 AN이라고 할 때 얘네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어우, 머리 아파. 그럼 있잖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면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가장 크기가 작은 걸로 분류라는 걸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작은 게 1인 케이스와 가장 작은 게 2인 케이스, 가장 작은 게 3인 케이스고, 이게 가장 작은 게 1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그냥 구해버리면 그 부분집합들은 가장 작은 숫자가 1이 될 거니까 뭐 그 개수 곱하기 1을 하면 되는 것이고, 2 또한 개수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3 또한 개수 곱하기 3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이 오시죠? 네,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나중에 그 경우의 수라고 그 조합을 배우면 좀 쉬운데 그걸 안 배웠을 때는 그냥 셀 수밖에 없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네요. 자, 그러니까 1이 들어간 거.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1이 이미 들어간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2, 3, 4, 5 중에서 2개를 선정하는 집합을 그냥 세시면 되는 겁니다.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2, 3, 2, 4, 2, 5 이렇게 말이야. 3, 4, 3, 5, 4, 5에 지금 제가 2개씩 썼지만 지금 쓴 거에는 1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6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6개는 가장 작은 원소가 1이니까 가장 작은 원소가 1이 되는 집합이 6개야. 그래서 답이 6이야로 가주자는 거죠. 그 다음 2 볼까요? 자, 2도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는 이제 생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집합은 2개를 더 써야 되는데 1은 들어가면 안 되죠. 1이 들어가면 가장 작은 원소가 1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
아니 그러니까 1 빼고 젠장 나머지 3, 4, 5 중에 2개를 쓰라고. 알았지? 3, 4 3, 5 4 올 거 아니야. 3개. 근데 3개인데 이 3개는 가장 크기가 작은 원소가 2니까 6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이 오시죠? 자, 이제 3일 때 볼까요? 3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4, 5 하나지 뭐. 맞지? 그럼 3. 그럼 15 맞나? 맞네요. 자, 이렇게 16번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2문제 보겠습니다. 아유, 오늘 좀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아우, 진짜 1시간 또 반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아우, 진짜.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언제도 편집해? 편집자를 구해야겠어. 좀 이게, 불가능한 좀 구조긴 한데, 좀 떡상을 해서 편집자를 좀 구하고, 뭐, 그냥 광고만 찍으면 딱 좋을 텐데. 아니면 그 편당 2,000원에 혹시 지금 이 영상처럼 편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제가 2,000원에 편집자를 고용해 보겠습니다. 듣는 학생분 중에서요. 2,000원. 왜냐면은 작업하는데 금방 해. 20분도 안 걸리는 거라서 뭐 2,000원 정도지 뭐. 아닌가? 최저시급 요새 얼마죠? 8,000원인가? 3,000원 줘야 되나? 네, 그냥 제가 할게요 그냥. 자,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하러 간다. 가게에서 물건값과 배달비는 도심으로부터 가게 중심까지 거리에 의해 결정되는데 물건값은 거리에 반비례를 하고 배달비는 거리에 정비례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거리라는 게 있어요. 가게의 중심에서 도심까지의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리를 K라고 또 알려줬네. 여기서 아주 친절하게 K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건값은 거리에 반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워요. 그죠? 배달비는 정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비례라는 것은 거리가 멀면 멀수록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배달비라는 정비례라는 것은 거리가 멀수록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로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선생님 거기까지 알아요. 아는데 표현을 못합니다. 네,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심으로부터 가게 중심까지 6만큼 떨어졌을 때 이 물건값이 2다라고 되어 있고요. 배달비는 9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리는 K죠. K일 때의 물건값과 K일 때의 배달비만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중학교 1학년 버전에서 배웠던 거니까 좀 이해를 잘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반비례 같은 경우는 y는 x분의 a라고 해가지고 이런 구조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x가 6이고 물건값이 뭐 2인 구조라서 a가 12예요 라는 구조로 갑니다. 그렇다면 이게 k일 때는 얘는 물건값은 k분의 12로 가야만 지금 반비례 버전은 이렇습니다. 그 거리하고 물건값이랑 곱했을 때 그게 무조건 12가 나오는 구조야 라고 읽어주시는 게 반비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가 4면 물건값은 3이 되는데 K가 6으로 가는 순간 물건값이 2로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리가 늘어나면 물건값은 줄어든다는 거지. 이런 거를 반비례라고 부른다고. 알겠지? 정비례 볼까? 정비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리가 늘어나면 배달비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냐면 얘는 y는 ax 구조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x에다가 6을 넣었을 때 그 결과가 9가 나온다는 컨셉으로 간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저건 생각을 해보면 6이 만약에 60이 되면 y도 그만큼 뻥튀기가 되는 구조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제 a가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k일 때
배달비는 2분의 3K다 라고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물건값과 배달비의 합이라는 것은 2분의 3K하고 K분의 12를 더한 거에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 드디어 얘가 나왔어.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풀면 되는데 산술 기하로 풀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K가 얘 좀 다시 써볼까요? 2분의 3K 더하기 K분의 12인데 이 친구는 크거나 같다가 되고 2배에다가 루트에 2분의 3K랑 곱하기 K분의 12가 작성이 되면서 약분이 되고 6이 되면서 2루트 18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최소값 L을 방금 구했습니다. L은 3이 나가니까 6루트 2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죠. 그 K는 등호 성립 조건 못하면 안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K 엔딩은 2분의 3K와 K분의 12가 같다. 3K제곱이 24다. K제곱이 8이다. K는 2루트 2다. 곱하면 24다. 요렇게 깔끔한 엔딩. 전원 다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목이 나갔어. 이거 설명하다가 뭐냐, 이거. 힘들어 죽겠다. 솔직히 생각해봐. 이거 지금 동네 학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고마움을 느끼라는 건 아니고, 점수 좀 내봐. 근데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유튜브 강의를 누가 이제 1000시간을 들었다 이거야. 근데 이제 자기 걸 하나도 못 만들어. 그 새끼는 그 점수가 안 나와. 이해되지? 그래서 그 강의 100날 들어봤자 점수 안 나온다는 게 이게 특히 이 과목만 적용이 돼요. 다른 과목은 이게 적용이 돼. 강의를 졸라 막 듣고 돌아다니면 점수 나와. 왜냐면 귀동냥으로 이렇게 자꾸 듣다 보니까 내용이 막 쌓이거든, 내용 지식이. 근데 이거는 지가 막 끝까지 안 해보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 저 반비례가 뭔지 알아요. 정비례가 뭔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거만 갖고 답을 못 내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호흡을 본인이 만들지 못하면 어차피 점수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숙제할 시간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시고 노답지 상태로 문제를 풀어봐야 한다. 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수업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제를 하기 전에 복습을 하되 내가 내 걸 만들 수 있는지를 내재화가 가능한지를 본다. 과연 풀 수 있는지까지. 힘들겠지만 이 과정으로 가지 않으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 점수 안 올라. 40이다. 끝까지 40이야. 안 올라간다고. 그냥 몇 개 재수 좋게 그냥 운빨 터져가지고 그냥 50점 정도 나오는 거지. 막 갑자기 막 7점 나오고 야 강의만 졸라 들었는데 7점 나왔다? 그럴 일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나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내가 강의 잘해주면 점수 나온 줄 알았어. 안 나와. 이 개뿔 앞에서 내가 목청 높여봤자 분명 그리고 이해 못하는 새끼는 뭐 아예 말할 것도 없고 이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지. 왜? 아니 어차피 지가 못 푸는데? 아니 흉내를 좀 내는데 개뿔 그거 이제 어설픈 흉내 내봤자 점수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백지에다 만든 연습하세요. 알았죠? 그거 꼭 말로 백날 해봤자 뭐해. 하지도 않는데 19번 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의 프로그래머 100명을 대상으로 코딩 시 사용할 줄 아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조사했던 C 언어 어디서 많이 봤는데 뭐 두꺼운 책 있죠? 뭐 C 언어니 뭐니 뭐 이딴 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자바 자바스크립트인가? 뭐 그거 본 것 같은데 뭐 이래저래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 100명이고 뻔하죠. 펜타그램 가자 아닙니까? 그죠? 펜타그램 가자는 건데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C 언어를 제가 A로 뒀고 자바를 B로 둔 건데 20명 차이 납니다. 모두 사용할 줄 모르는 인원 여기 있어. 근데 이게 이 프로그래머는 C 언어를 사용할 줄 알거나 자바를 사용할 줄 아는 이거 말장난이죠. 그냥 A, B 합집합이에요. 얘하고 30명 차이 난다. 자 그럼 이거부터 먼저 까야지. 그치? 30명 차이 난다. 뭐 암산해도 좋은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A가 있고 A 빼기 30이 있다. 이게 바로 30명 차이에 대한 표현이죠. 근데 둘이 더하면 무조건 100이 돼야 되고, 그러면 결국에 2A가 130, 그래서 A가 65가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65라고. A, B 합친 게 65야. 이해되지? 자,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65 가지고 구성을 할 건데, 근데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C 언어가 자바보다 20명 많다. 자, 그럼 여기서도 또 약간 표현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B 더하기 20 가고 여기 B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감이 오시죠? 근데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은 자바만 사용할 줄 아는 프로그래머가 최대 몇 명이냐 물어봤으니까 B의 최대를 물어보는 것이다. 자, 근데 여기서 뭔가 특정한 그런 공식이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최대가 되려면 최대한 견우와 직녀처럼 찢어져야 돼요.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아예 다 떨어지면 제일 좋고, 이해되지? 그러면 아예 그냥 다 떨어졌다 생각하고 가야지. 지금 내 말 이해되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거야? 뭐 특별한 뭐 식을 쓸 수 있어? 못 쓰지, 그지? 그러니까 2b 더하기 20이 65다라고 던지고 가는 거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애매한 지점이 나온다고 한 게 이거죠. 이 B가 45가 되면서 B가 22.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젠장 사람인데 22.5래. 그럼 이거 어떡하냐 이거예요.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22.5? 그럼 이제 어디로 갔어? 그럼 이제 수정을 좀 쓱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22에 42가 맞겠냐? 그럼 둘이 더하면 64가 되는데, 그러면 한 명을 한쪽에 넣어 이렇게 가자는 거죠. 그럼 어디다 넣어? 여기다 넣어야지. B를 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0.5, 0.5씩 나누는데 우리 사람이니까 그럴 수가 없고 하나 정도는 그냥 이쪽으로 넘기자. 그래서 여기다 넣어서 얘를 23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23명이라고 하시면 아마 답이 틀렸네요. 큰일 났네. 잠깐만. 왜 22지? 23이면 얘가 43이 돼야 돼. 그럼 65가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면 여기에 한 명을 넣어야 돼.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66이잖아. 여기 한 명을 넣어서 결국 22로 가야 돼. 한 명은 여기로 넣어야 되네. 가운데로. 0.5 가운데로. 수고하셨습니다.